브러쉬를 먼저 불러봐야 쓸 수 있겠죠. 일단 브러쉬 먼저 한번 불러와 볼게요. 이 좌측에 보면 메뉴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파란색 브러쉬, 저는 미리 선택을 해줬습니다. 이 부분을 누르시면 이 기본 탭으로 되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종류가 많은 펜들이 있어요. 이걸 쓰실 수가 있고, 근데 우리는 제가 드린 거를 쓸 거기 때문에 이렇게 브러쉬 누르시고 이 오른쪽 위를 보시면 점점점 세로로 3개가 있어요. 그거 눌러주시면 브러쉬 QR코드 불러오기가 있거든요. 이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최근 이미지들이 이렇게 뜹니다. 제가 조금 전에 2단계를 압축을 풀어서 받았고, QR코드 브러쉬도 아까 다운을 받았죠. 눌러주시면 다음 브러쉬를 불러왔습니다. 불러오기 완료 이렇게 뜹니다. 오케이 눌러주시면 기본 탭으로 아마 되어 있을 텐데 세팅이 사용자 지정을 눌러주시면 여기 사용자 지정에 이소의 브러쉬 1이 추가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선택이 되면 파란색 네모가 뜨거든요. 지금 선택된 단계니까 선택된 상태이니까요. 이대로 유지하고 그 다음에 워크북을 한번 불러와 볼게요. 하단을 보시면 숫자가 써있는 네모난 도형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겹겹이 쌓여있는 레이어를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를 눌러주시면 이 레이어가 이제 보입니다. 이 레이어는 층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릴 때 그냥 하나의 레이어에 모든 것을 다 그리고 써도 되지만 1층, 2층, 3층, 4층, 5층 이렇게 레이어를 달리해서 그림을 그려주고 글씨를 써주시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어의 개념도 하나 익혀놓으시면 좋은데 우리가 보면서 한번 레이어의 성격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레이어 하나 열어주시고 이쪽 보시면 여기 카메라 모양이 있어요. 카메라 모양을 눌러주시면 우리 아까 다운받았던 이렇게 연습지가 뜰 겁니다.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불러왔는데요. 우리가 용지의 크기를 A4로 설정을 해놨는데 지금 좀 많이 크게 확대되어 있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원근법 양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한 번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크기에 맞게 조정이 됩니다. 녹색 체크 표시를 눌러서 완료를 해주시고요. 선 드로잉 수출은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취소 눌러주시면 돼요. 라인을 딸 때 쓰는 거라서 이렇게 불러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레이어의 특성이 하나 나타나는데요. 우리가 물론 여기서 바로 쓰셔도 돼요. 근데 내가 만약에 한 번 쓸 거면은 바로 쓰셔도 되는데 난 이거 좀 여기에 이제 5번이 쓰여 있지만 난 반복해서 계속 쓰고 싶다 할 때는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드시는 게 좋아요. 지금 레이어가 여기 하나 만들어져 있거든요. 아니면 만약에 이게 없다면 이렇게 플러스를 누르면 3이라고 해서 레이어가 하나 더 생겼어요. 지금 불러온 연습장 위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 불러오셔도 되고 이렇게 눌러서 지우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쓸 글씨는 이 연습지 위로 보여야 되니까 연습지를 불러온 그 다음 레이어로 하나 만들어서 여기다가 글씨를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새 레이어를 선택을 해서 이 위에 한번 글씨를 써볼게요. 글씨는 이렇게 원하는 크기를 선택해서 조절해서 쓰시면 됩니다. 획의 크기는 바로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저희는 한 3 정도에 넣고 쓸 거고요. 같이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붓을 눌렀다가 살짝 들어주시고요. 가는 선, 두꺼운 선. 눌렀다가 붓 들어주고 다시 두께 조절이 좀 들어가요. 눌렀다가 붓 들어주고 살짝 두껍게. 니은은 최대한 붓을 세워서 가늘게 눌렀다가 떼주시고 세로선 좀 두껍게. 비읍은 니은 먼저 쓸 거고요. 눌렀다가 대각선으로 올려주시고 가는 선 닫아주시고 쭉 눌렀다가 가로획 두께 조금 차이나게 해주시고요. 세로선은 조금 더 쭉 눌러서 길게 한번 써줄게요. 이게 디지털 캘리그라피니까 이 부분은 빛의 포인트를 줬는데 컬러를 좀 바꿔볼게요. 컬러를 설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깥의 원으로는 컬러를 선택해 주시고 안쪽에 사각형으로는 밝기와 선명도를 조절을 해주시면 돼요. 우린 빛에 대해서 할 거니까 이렇게 밝은 색으로 한번 포인트를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눌러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꼭 이렇게 검정색으로 안 쓰셔도 되고요. 우리가 컬러를 설정할 수가 있으니까 컬러도 한번 선택해서 컬러를 한 번 더 써볼까요? 주황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기능이 좀 있어요. 아이패드랑 이건 좀 비슷한데 디지털 캘리그라피의 가장 큰 장점이 되돌리기를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붓펜 같은 경우에 쓰다가 망쳐버리면 새로 다시 써야 되는데 이 디지털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2개로 다시 되돌릴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볼게요. 이렇게 쓰다가 만약에 획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럼 2개의 손가락으로 톡 쳐주시면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금방 전체를 지우지 않아도 다시 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물론 이걸 이제 인쇄를 해서 컬러 붓펜으로 쓰셔도 되지만 그런 재료 구비가 필요 없이 디지털 캘리그라피 같은 경우는 다양한 색으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빗자도 한번 써보고요. 포인트도 같이 한번 줘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지털 워크북을 갤럭시 탭으로 불러와서 글씨와 함께 써보는 연습까지 했는데요. 생각보다 괜찮은 것 같아요. 아마 펜이 호환되는 휴대폰 노트에서도 좀 창이 작기는 하지만 쓰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 블로그에는 무료 연습지라던가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되는 워크북 등을 활용하셔가지고 이렇게 글씨 쓰기 하시면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캘리그라피를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하시다가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쁘게 글씨 쓰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솔 캘리그라피였습니다.